태민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모든 걸 바꿀게요. 상훈이랑은 완전히 끊을게요. 우진이 아버지로 제발 계속 있어주세요. 그 아이는 태민 씨밖에 모르는데. 지은이의 애원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우진이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대로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제 말에 지은이는 더욱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의 눈물겨운 배신과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변심과 배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태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이야기예요.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 경험이 비슷한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0년 전 저는 김지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맑은 눈동자에 사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완벽한 여자였죠.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두고 온 지은이에게 제 우산을 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빠르게 사랑으로 발전했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동화처럼 완벽했어요. 결혼 1년 후 우리 부부에게 아들 우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작은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분홍빛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은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였던 그날,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제 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에 너무 기뻐하셨고 지은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들이 번갈아 찾아오셔서 우진이를 안아주고 저희 부부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준비한 아침 식사, 우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우진이를 안아주는 소소한 일상이 제겐 천국 같았죠. 한 번은 출장으로 3일간 집을 비웠는데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로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돌아온 날 우진이가 그린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 3명의 사람 모양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우진이요.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매년 여름휴가 때는 제주도에 가서 우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었고요. 우진이가 5살 때 처음 바다에 발을 담갔던 그 순간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차가운 물살에 발을 담그던 우진이를 바라보며 지은이와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 제겐 보물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태민아, 너는 복받았다라고 자주 말했죠. 직장 동료들은 제가 아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며 농담 삼아 놀리기도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2-3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지은이와 우진이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주변 사람들이 종종 우진이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엄마를 쏙 빼닮았지라고 대답하곤 했죠. 사실 우진이는 지은이를 많이 닮았어요. 지은이의 까만 눈동자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제 어머니도 한 번은 우진이는 지은이 닮아서 참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그저 칭찬으로만 들렸어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그저 농담처럼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셋이 살기에 충분했죠. 지은이는 우진이가 태어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우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지은이의 마음을 저는 존중했어요. 저는 그런 지은이의 선택을 존중했고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승진을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습니다.
매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며 우진이의 미래를 준비했죠. 아이의 학자금과 나중에 분가할 때 필요한 자금까지 알뜰살뜰 모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다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은 없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저도 그런 그녀의 너그러움에 감사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완벽한 부부라고 자부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평범한 일상,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거짓말을 품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는 그저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의 의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심은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집에서 우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실 소파에서 지은이의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최근 지은이가 자주 문자를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터라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도 생각나. 지난주 만남이 너무 행복했어.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신자는 상무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전업주부인데 무슨 상무님? 그리고 저런 친밀한 문자를. 혹시 직장 동료로 위장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막은 적도 없고 그녀를 충분히 신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자의 어조,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정기적인 만남이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우진이가 잠든 후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문자 온 거 봤는데 상무님이 누구야?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다니던 회사 상무님이야.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가끔 연락하셔. 그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이 잠든 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다른 징후들은 없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최근 몇 달간 지은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친구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빈도가 늘었으며 가끔은 제 귀가 시간을 미리 확인하기도 했죠. 다음날 출근길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와 지은이의 행동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에 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옳지 않아. 지은이를 믿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누구랑 통화했어? 물었더니 또다시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은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 살짝 목소리를 낮추는 것, 문자가 오면 저를 흘깃보고 나서 확인하는 것, 갑작스럽게 외출이 잦아진 것.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거죠. 이런 선택이 옳은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지내는 것보다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탐정을 만난 날 가슴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은이의 사진, 일상 패턴,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 등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은 계속해서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아침 지은이가 볼에 키스할 때마다, 우진이와 함께 웃을 때마다 이게 다 진실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이가 한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는 2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카페에서 친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남자는 박상훈이라는 사람으로 대기업 임원이자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최소 몇 달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알아내야 했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 바람인지 아니면 더 깊은 관계인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병을 비우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병을 비우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제가 아내라 믿고 사랑해온 사람이 결혼 서약을 쳐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왔을까? 그리고 우진이는 정말 내 아들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소주 3병째를 비우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더 가져다 주었죠. 때로는 낯선 이의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법이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아침마다 우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순간들, 아파서 울 때 밤새 안고 있었던 기억들,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응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은이와의 추억들.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그녀의 모습, 우진이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 주말마다 함께했던 산책.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 무슨 일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 순간 지은이의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마치 처음 보는 타인 같았죠. 괜찮아.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니 그 이후로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지은이의 몸에 닿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요통이 있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진이가 아파하며 달려왔을 때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진이에게 잘못은 없는데 저는 아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서둘러 출근했죠. 온종일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에게 당장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서 대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었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탐정에게 전화해 더 깊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지은이와 그 남자, 박상훈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요. 탐정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가능한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은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특히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지은이가 만났던 남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이와 박상우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지은이의 대학 동창회 사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죠. 지은이의 옛 친구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꽤 진지한 관계였지만 상훈의 가족이 반대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그들의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드물었지만 우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 빈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지은이가 친구 모임이라며 외출했던 날들, 사실은 상훈과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주말에는 우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겨버렸죠. 지은이가 웃을 때마다 저 웃음 뒤에 어떤 거짓말이 숨어 있을까 생각했고 우진이를 볼 때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지은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심지어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상훈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태민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보고 싶어. 다음 주에는 평소보다 일찍 만날 수 있을까? 태민이 출장 가는 날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지은이는 분명히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불륜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를 받은 건 의뢰한 지 2주일 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조용히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서 대리님. 봉투 안에는 지은이의 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시절 지은이의 남자친구였던 박상훈이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였죠. 사진 속 상훈은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은이와 상훈은 대학 3학년 때부터 만났고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결혼할 계획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상훈 씨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이후 상훈 씨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지은이와 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발견한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지은이는 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날의 우연한 만남도 사실은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들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이가 친구 만난다며 외출했던 날들, 그녀는 상훈과 호텔에서 만났었던 거예요. 사진 몇 장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우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의 사진들. 숨이 막혔어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난 기록이 많습니다. 탐정이 특정 날짜들이 표시된 캘린더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진이의 진짜 아버지는 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내 아들이라 믿고 키웠던 아이가 사실은 아내의 불륜 상대의 아이일 수도 있다니. 가장 최근의 만남은 단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교 동창회라며 밤늦게 돌아왔던 그날,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상훈과 4시간을 보냈더군요. 사진 속에는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그리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이 박상훈이라는 사람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2아이가 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은이는 적어도 10년 넘게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우진이의 진짜 아버지는 박상훈. 그렇다면 지은이가 저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왜?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했다니.
그리고 우진이 제가 정성껏 키우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혼란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지은이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다음날 저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저와 결혼하게 된 동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저를 선택했고 왜 이런 배신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내고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지만 막상 만나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내가 10년간 날 속이고 있었어. 그리고 내 아들은 아마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결국 맥주 몇 잔만 마시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문득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지갑을 꺼내보았어요. 지은이, 우진이 그리고 저.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고 우리 가족의 기반은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 대리님 부인께서 결혼 전에 의도적으로 대리님을 찾아간 정황이 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지은이는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던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대리님 가족이 부동산 재벌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부모님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탐정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강남 일대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제 아버지를 거쳐 저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내 실력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교육 방침 때문이었죠.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인을 통해서입니다. 부인의 대학 선배가 부동산 업계에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대리님 가족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박상훈과 함께 접근 계획을 세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저에 관한 정보와 접근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지만 본인은 모르는 것 같음. 순진하고 진지한 성격이라 쉽게 넘어올 것. 결혼까지 목표로 접근할 것. 그렇다면 지은이는 저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와 결혼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진이는 그 계획의 부산물이었던 셈이죠.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 연애, 결혼, 가족. 모든 것이 지은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때가 왔어요. 지은이와 상훈, 그들의 배신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가정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지은이에게 말하고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출근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수는 냉정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지은이와 상훈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들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의 증거, 사진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수집했죠.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만남 기록은 상간자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친자 확인 검사도 몰래 진행했어요. 우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제 구강 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죠. 이 결과야말로 가장 큰 폭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간자 소송과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더 유리합니다. 기혼자의 외도는 배상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때로는 연기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지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도 저만큼이나 좋은 배우였으니까요. 태민 씨, 주말에 우진이 학예회가 있어요. 꼭 시간 내서 와주세요. 지은이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공연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 순간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목 안에서 걸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었어요. 우진이의 학예회 날 저는 일부러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우진이가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학예회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지은이는 계속해서 우진이를 칭찬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죠. 태민 씨 닮아서 그런가 발표도 정말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입안에서 음식이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이의 뻔뻔함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아, 이제 때가 됐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주말에 부모님 댁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강남 일대의 건물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요. 내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셨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조금씩 부동산을 사 모으셨지. 나는 네가 그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아버지의 말씀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은이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리를 네가 맡게 될 거야.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마무리됐고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부가 바뀌게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지은이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지은이는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태민 씨, 오늘은 태민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봤어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곧 내 가면이 벗겨질 텐데.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우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어요.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상훈의 아이였어요. 결과를 받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실제로 결과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그 무렵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단숨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언론에도 소식이 알려졌고 회사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대리 몰랐어요. 이런 재산이 있는 줄은. 동료들이 달라진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지은이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태민 씨,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욕심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죠. 갑자기 더 자주 스킨십을 시도하고 제 말에 더 열심히 웃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마치 초기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날 밤 지은이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우리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내심 역겨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법적 절차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경제적 걱정도 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지은이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와 상훈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10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복수, 그 시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행동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접수했어요. 박상훈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죠.
동시에 지은이와의 이혼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평온한 척했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 가슴이 무척 떨렸습니다. 이것이 10년간의 거짓 결혼의 종지부를 찍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방감까지. 변호사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서 대리님,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소송장이 상훈에게 전달된 날 저는 일부러 늦게 퇴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상훈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이제 그만 연기해도 돼, 지은아.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놀라움, 공포, 그리고 계산하는 듯한 눈빛까지.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연기력이었어요. 10년 동안 완벽하게 속여왔으니 이 정도 연기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겠죠. 우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이 말에 지은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작전을 바꿨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물론 우진이는 당신 아이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너와 상훈이 만난 증거들.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그건 과거의 실수였어. 지금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일은 덮자. 우진이를 생각해봐. 얼마나 상처받을지.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10년간의 배신을 실수라 치부하고 아이를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지은아, 네가 날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처음부터 내 목적은 돈이었지. 그 말에 지은이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했어요. 그래,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와서 우리 모두 망치고 싶어. 당신도 이제 부자가 됐잖아.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그녀의 뻔뻔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친 건 너야, 지은아. 10년간 거짓말로 날 속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였고 그 남자와 계속관계를 유지했지.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번에는 협박으로 나왔어요. 이혼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당신 재산이 얼마인지 이제 다 알아. 반은 내 거야. 그녀의 눈에서 욕심이 빛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불륜이 입증된 이상 위자료는 거의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법정에서 증명될 테니 양육비도 기대하지 마.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계산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도 제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참고 견뎠을 텐데 이제 그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었죠. 그제서야 지은이의 표정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나 봐요. 제발. 우진이만큼은. 우진이는 정말 태민 씨를 아빠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은이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감정은 우진이를 향한 모성애 뿐이었을 겁니다. 저도 우진이를 정말 사랑했기에 이 부분만큼은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 마. 우진이에게는 최대한 상처 안 주는 방향으로 할 거야. 하지만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끝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0년간의 배신에 더 이상 흔들릴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어요.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있다니. 하지만 이 눈물조차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진이를 위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어요. 늦었어, 지은아. 너무 늦었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사랑했는지 알아? 그런데 넌 그 모든 걸 배신했어. 상훈과의 관계도 우진이 문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재산만 노린 결혼까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지은이는 밤새 침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간의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지은이는 필사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태민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모든 걸 바꿀게요. 상훈이랑은 완전히 끊을게요. 우진이도 제발 아버지로 계속 있어주세요. 그 아이는 태민 씨밖에 모르는데. 지은이의 애원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우진이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대로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제 말에 지은이는 더욱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동시에 상훈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으로 당신도 좋을 게 없을 텐데요. 그는 전화로 저에게 겁을 주려 했어요. 당신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빠질 텐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협박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훈 씨, 내 평판이 나빠지는 것보다 당신이 불륜으로 소송에 걸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기업 임원이시죠? 가족도 있으시고. 제 반격에 상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곧 회유로 바뀌었죠.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더욱 분노를 키웠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과 지은이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상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말하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10년간 제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던 남자, 우진이의 진짜 아버지. 처음 대면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태민 씨, 직접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원만한 해결이요? 10년 동안 제 아내와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제 아이라고 믿었던 우진이가 당신의 아들이었다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지은 씨와 저는 대학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지은 씨가 당신을 만난 거죠. 처음에는 당신의 재산 때문에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그녀도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지은이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겁니까? 그리고 지은이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왜 10년 동안 당신과 관계를 계속했을까요?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죠.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진이. 제 아들이라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은 씨가 임신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진이가 당신의 아들이든 아니든 당신과 지은이가 저를 속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 말에 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합의금으로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 소송이 진행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위치, 가족과의 관계. 그는 다시 돈 얘기를 꺼냈어요. 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당신과 지은이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한 정의.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지은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혼은 확정이야. 네가 조용히 합의해준다면 우진이 문제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겠어.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은이는 제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은이는 결국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제 재산의 일부라도 차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그녀와 상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친척들과 공통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저희 집에서 모임을 열었어요. 지은이의 가족, 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상훈의 아내까지 초대했죠. 물론 상훈도요. 초대장을 보낼 때 그냥 서태민, 김지은 부부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만 써서 지은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녀는 이 모임이 이혼 전 마지막 가족 모임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어쩌면 저와 화해하기 위한 자리로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모임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러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지은이도 꽤 들떠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저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오늘 모임 왜 갑자기 열기로 한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오셨고 이어서 제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훈과 그의 아내가 도착했어요. 상훈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남들 앞에서 태연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도착했을 때 저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발표가 있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나 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저는 지은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라는 소중한 아이도 얻었죠.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 시선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진이는 제 친자가 아닙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지은이의 어머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검사 결과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의 진짜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박상훈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상훈에게 향했어요.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상훈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지은이와 상훈의 만남을 담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모든 것을 담은 폴더를 돌려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불륜 관계는 우리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속아왔어요. 공개된 사진 중에는 지은이와 상훈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은이가 처음부터 저의 가문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지은이의 가족들까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도 몰랐던 사실이었나 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상훈과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그녀의 계략을 증명했어요. 서태민은 곧 큰 재산을 상속받을 거야. 난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은아, 이게 다 사실이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딸을 키운 제 책임입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군,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훈의 아내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이게 처음이 아니죠. 늘 의심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오늘부로 우리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상훈은 뒤쫓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모두에게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아내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모임은 완전한 혼돈 속에 끝이 났어요. 지은이의 부모님은 딸의 행동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분노와 실망감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지은이와 상훈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짐을 싸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진이도 함께요.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라고만 설명했어요. 비록 제 아이는 아니었지만 우진이를 보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날 아침 상훈의 회사에서는 그의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역시 우리 공통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죠. 이제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이후의 공허함은 예상치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진실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든 것이 공개된 후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불륜이 증명된 이상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최종 합의안을 가져왔을 때 마음이 묘하게 착잡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갑고 사무적인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 대리님,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거의 당신에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지은 씨는 약간의 위자료만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상훈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그의 재정 상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과도 이혼했죠. 상훈 씨가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분할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분할 납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붙이세요. 어쩌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배신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친구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해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수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그녀와 상우는 결국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남은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우진이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우는 예전 직장보다 훨씬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은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과 배신으로 끝났지만 결국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비통함을 거쳐 마침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은 평화와 행복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상훈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불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저처럼 완벽한 증거를 모아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 조용히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방법, 혹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철저한 복수를 선택하셨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불륜의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모든 어려움 이후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